네,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국민연금의 추납, 그리고 임의가입, 이런 것들이 이 기초연금과 건강보험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댓글로 구독자들께서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번 9월부터 이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 폭탄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제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하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번엔 건강보험료 폭탄이냐, 이게 국민 탓이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거를 막지 못했단 말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건강보험료 폭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건강보험료가 올라가게 됐고, 이 건강보험료를 우리가 어떻게 낮출 수 있고 또 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건강보험료가 이번 9월부터 인상이 되는데요. 그 건강보험료 폭탄이라는 우리 뉴스를 많이 보죠. 건강보험료 폭탄, 또 건강보험료 폭등, 또 은퇴자의 지갑 털기, 이런 뉴스들을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건강보험료의 폭탄의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피부양자로 현재 되어 있는 그 소득 조건이 있습니다. 연소득 3,400만 원까지는 여러분들의 자녀라든가 또 형제라든가 이렇게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요. 이 피부양자 소득 조건 3,400만 원이 연소득 2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연소득 2천만 원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국민연금을 우리가 166만 원 이상을 받게 된다. 그러면은 연소득 2천만 원이라 피부양자에서 탈락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소득이니까 합산소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민연금과 내가 다른 기타 소득이 있다면은요, 이것이 바로 연소득에 해당이 돼서 이것이 피부양자로 올라갈 수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자 소득이 있죠. 임대 소득, 기타 소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국민연금하고 같이 연결됩니다. 또 여러분, 직영연금 있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분들은 꽤 연금액이 큽니다. 그러면요, 이런 분들은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연소득 3,400만 원이 연소득 2천만 원 이하가 된다는 게요,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여기 뉴스를 보니까요, 27만 3천 명, 27만 3천 명이 새롭게 납부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재산세 과세표준입니다. 여러분, 재산세 과세표준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집 한 채가 있죠. 과세표준이라는 것은 공시지가의 약 한 60%가 해당됩니다. 또 여러분, 토지, 내가 땅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해당이 됩니다. 이 토지 같은 경우는 70% 정도가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5억 4천만 원이고, 그리고 1,000만 원이 초과되면은 피부양자가 탈락됐었는데요. 이것이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과세표준이 3억 6천만 원이면요, 2천만 원 소득이 아니고 1,000만 원 소득이더라도 여기서 탈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이 두 가지 조건으로만 우리가 새롭게 피부양자에서 일반 지역가입자가 돼가지고 보험료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이 약 27만 3천 명. 그러면 대략 얼마 정도 될까? 제가 어바웃으로 계산해 봤더니요,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옵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공제 금액이 약간 커졌어요. 차등해서 공제하던 거를 일괄 5천만 원 공제해줬다는 거를 대대적으로 뉴스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내가 피부양자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시작했다라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쾌합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은퇴자입니다. 60대, 70대거든요. 네, 80대도 있습니다. 자녀 밑에 피부양자 있다가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다고 나와가지고 소득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15만 원, 20만 원을 건강보험료 낸다는 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건강보험료에 이렇게 대상이 되면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야 되느냐, 이걸 이제 산정하게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반영 요율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공적연금,
여러분이 아까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들어가거든요. 이 직역연금을 이때까지 30%만 반영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국민연금 탄다. 그럼 30만 원만 반영을 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출했는데 이것이 또 9월부터는 5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게 아니죠. 아까 일괄공제하는 5천만 원만 조금 좋아졌지 나머지는 전부 다 강화가 된 겁니다. 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이 많아지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가 지금 건강보험료 폭탄, 건강보험료 폭등, 은퇴자의 지갑 털기.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이번에 타이틀을 윤석열, 이번엔 건강보험료 폭탄, 집값 폭등이 국민 탓이냐. 네, 이런 내용을 갖고 왔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오실 때 본인이 걸었던, 본인이 페이스북에다 내세웠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때 뉴스 보도를 많이 했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엔 건강보험료 폭탄이냐? 이번엔 또 집값 폭등이냐? 이것이 국민 탓이냐? 네, 지난 정부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했었겠죠. 그런데 이번 9월부터 벌써 건강보험료 폭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관계부처에서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지 않았나, 혹은 물론 모든 일을 다 대통령께 보고하지는 않았겠죠. 이것은 작년에 결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본인이 공약한 내용인데 이것이 그대로 맞물리지 않고 건강보험료 폭등이 그대로 이번 정부에서도 또 나타난다는 거, 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5년 늦게 받았더니 건보료가 폭탄이다. 그리고 국민연금 177만 원의 덫. 네, 이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우리 조선일보 이경은 기자가 연금 관련한 그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데요. 제가 계속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똑똑한 연금교실 채널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국민연금을 여러분 연기연금을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조기연금, 노령연금, 연기연금 제도가 있는데 연기연금 했더니 국민연금이 올라갔어요. 국민연금이 올라갔더니 건강보험료는 폭등되고 기초연금은 탈락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또 공적연금 2천만 원 넘으면 피부양자가 탈락된다. 지금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받으시는 분들은 무조건 탈락합니다. 무조건 탈락합니다. 그 다음에 집값 9억, 국민연금 월 84만 원 넘으면 건보료가 약 240만 원, 월 20만 원 된다는 얘기죠. 15만 원에서 20만 원 나오거든요. 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구독자들께서 그러면은 금 선생님 이 건강보험료 폭탄을 피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좀 찾아서 설명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건강보험 이 지역가입자를 탈출해라. 지역가입자가 되면은 여러분 그 건강보험료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이 늦게 은퇴하신 분들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15만 원, 20만 원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유지하겠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요, 건강보험 자체 제도를 활용하십시오. 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퇴직할 적에요.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네, 임의 계속 가입 제도는요. 여러분들이 3년간 이 제도를 신청하면 3년간 유지를 받을 수 있는데 가입 직전에 냈던 건강보험료를 가지고 산정 그 보험료를 여러분들이 그냥 신청하면은 지역 가입자가 되지 않고 3년 동안은 유지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내가 퇴직할 적에 냈던 보험료가 지역 가입자보다는 적겠죠. 그러니까 이 임의 계속 가입 제도를 신청하면요. 여러분들이 3년 동안은 직장에서 냈던 좀 적은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입하는 것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퇴직 후에 2개월 이내에 바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은퇴하셔서 피부양자로 들어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재취업을 통한 건강보험 가입을 또 유지하는 걸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재취업이라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주변에 찾아보면은요, 노인 일자리 중에서 4대 보험이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저희 연금 채널 처음 개설하면서 두 번째 영상을 올린 게 있어요. 두 번째, 환경지킴이라는 걸 넣습니다. 환경지킴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환경지킴이의 또 다른 장점 하나가 4대 보험을 가입해 준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를
거기에서 대신 납부해 준다는 얘기죠. 굉장히 적게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친구들에게 확인하셔서 4대 보험을 납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있나 없나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이건요 건강보험제도의 그 본연의 제도를 활용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의 소득과 자산을 축소해 보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연금의 조기연금 제도를 활용해서 내가 받고 있는 국민연금, 공적연금이죠. 이거를 낮춰보라는 얘기입니다. 30%까지 낮출 수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기초연금 채널 방송이 여러 개 있죠. 그런데요. 이 국민연금의 조기연금, 연기연금을 처음으로 방송한 채널은 저희 채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이 국회에다가 국민동의청원, 우리가 기초연금 65세 이상 100% 지급을 해달라는 청원도 저희가 최초로 넣었었죠. 여러분 국민연금 중에서 조기연금 제도를 하면요 30%가 줄어드니까 내가 100만 원을 받는다 하면요 70만 원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 손해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 그렇진 않아요. 5년 동안 받지 못하게 됐던 기간을 또 받게 돼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 대신 5년 동안 금액은 줄지만 내가 해당되지 않는 5년 동안은 또 70만 원을 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통 80세 정도 가면은 이제 똔똔됩니다. 여러분 같은 비슷한 규모가 나오니까 여러분 기초연금하고 이 건강보험 내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려면요 이런 그 국민연금의 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는요 사적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사적연금. 예, 사적연금이란 건 내가 우리 일반 사회에 있는 보험회사에다가 넣어서 내가 받는 연금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적연금은요 건강보험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내가 별도로 가입한 연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거를 탈출하는 그러한 노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외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을 잘 보시고 다른 분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70대, 80대의 노인분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면 그분들에 맞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거 이런 것도 여러분 큰 제도의 전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죽어서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70대, 80대 소득이 없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부과체계를 유지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 방송을 보고 있는 기자분들이나 혹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직원들이 계시다면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착안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우리나라 노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개편, 이 체제를 개편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건강보험료 폭탄의 문제에 대해서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를 제시해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해주지 못하는 거, 또 그러나 정부에서 부득이하게 제도 안에 있다면 이 제도를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은 여러분 합법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국회에 우리가 입법 청원을 했습니다. 기초연금 65세 이상 100% 지급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것이 아직 7월 26일까지 우리가 국민 동의를 받고 있거든요. 아직 많은 인원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속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국회에 입법 청원한 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건강하시고 또 장마, 폭우를 여러분 꼭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